아이의 울음은 점점 더 커지고 더 길어지고 별거 아닌 것이 아이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또 두고두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뭐 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아이가 막 울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안녕하세요. 빠른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향하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아이가 실망해 울 때 부모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예요. 저희 이제 큰아이가 예전에 엄청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울었냐면은 어이없게도 이제 레고를 만들었는데 이 레고가 부서진 거예요. 동생이 좀 이렇게 보고 한다고 옮기다가 그만 떨어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가 좀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그것들이 이제 뭐 산산조각 난 건 아닌데 여러 군데가 떨어지면서 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아이가 정말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누가 보면 뭐 부모님이라도 죽은 줄 알겠다. 그런 말을 쓸 정도로 막 심하게 울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말들은 하지 않고 또 어떤 말들은 해주고 또 어떤 행동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좀 실컷 울고는 뚝 그치고 혼자 저벅저벅 가서 또 앉아서 다시 레고를 한참 동안 만들어서 다시 완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생활에서 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올바르게 대처를 하지 못하면 아이의 울음은 점점 더 커지고 더 길어지고 별거 아닌 것이 아이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또 두고두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아이가 뭔가 실망하거나 어떤 일을 겪어서 나쁜 일들을 겪어서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아이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깔끔하게 해소가 되고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지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오늘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면 좋을 영상과 콩나물쌤 채널 전체 영상은요, 아래에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이가 실망해 올 때 부모가 절대 하지 않아야 할 말. 오늘 첫 번째는요, 하지 않은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하지 않은 것은 방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좀 눈물이 많은 아이, 저희 첫째 아이도 그런데 이게 눈물이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이 좀 지칩니다. 그러시죠? 뭐만 하면 막 울고 하면은 지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방관입니다. 그냥 울든 말든 신경 안 쓰게 되는 게 좀 인지상정이죠.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하지만 일단 저는 방관은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하지 않은 것은 바로 무시였습니다. 무시하는 거. 앞에 방광과 또 다르게 아예 감정을 무시하는 거죠. 아니, 그거 뭐, 레고 만드는 거 뭐 어렵냐? 그거 그냥 금방 만들면 되는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울어요. 라고 아이의 그런 눈물이나 슬픈 감정을 좀 무시하는 이런 행동도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 레고 부서진 거 사실 어른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것과 좀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다르거든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하지 않은 것은 성급하게 좀 호들갑 떠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둘째한테 그거 언니 거 조심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혼을 낸다든지 호들갑을 떨 수가 있겠죠. 부모님께서 좀 성격이 좀 조급하시거나 아니면 별거 아닌 것을 좀 크게 받아들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 수 있는데 이렇게 부모님이 좀 호들갑을 떨고 별거 아닌 걸 이렇게 하면 사실 별거 아닌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조금 더 진중하고 침착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방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감정을 칼로 탁 잘라 드셔서 그거 별거 아닌 거 신경 쓰지 마. 다시 해. 라고 그냥 감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또 엄청 키워가지고 너는 둘째 너는 언니 하는 걸 이렇게 조심성 없이 한다고 막 호들갑을 떨거나 또는 반대로 첫째한테 너는 그거 레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또 부모님 혼자 또 울어. 지난번에도 그때도 어디 갔을 때 울었지라고 하면서 옛날에 울었던 많이 울었던 사례들 꺼내가지고 네가 얼마나 잘 우는 아이인지 또 막 입증을 하면서 좀 웃기죠? 입증을 하면서 넌 정말 울보야 라는 식의 이런 사태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호들갑도 떨지 않았고요.
아이가 실망에 울 때 부모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말. 오늘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해줘야 할 말과 해줘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방관이나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호들갑을 떨면서 사안을 키우지 않았고요. 그 사안을 사안에 맞는 크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가 우니까 그냥 안아주고 토닥여 준 거죠. 자, 이리 와라 라고 해서 아이를 그냥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뭐 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아이가 막 울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이는 울고 있을 때 이 감정이 막 격하고 이 속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좋은 말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울음이 그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주고 토닥여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드실 때 여러분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말없이 안아주면 그게 참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딸 우는구나, 우리 아들 우는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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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라고 이렇게 토닥여 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이가 막 울면서 처음에는 이제 받아주니까 하고 막 크게 울었다가 조금씩 조금씩 잦아들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자기가 우는데, 보통 우는 거는 뭐 감정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달라는 거, 그리고 나의 뭐 어떤 쌓였던 것들 폭발하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아서 이렇게 토닥여 주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미 이제 안아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더 억지로 울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잦아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는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시는 거죠. 이야기를 시작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공감입니다. 공감이라는 건 부모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지금 그런 상태구나 라는 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이의 감정을요. 그래서 그 일이 뭐 크다 작다 어떻다라는 판단을 내려놓고 그 일로 인해서 레고가 깨짐으로 인해서 네가 굉장히 지금 속상하구나, 너의 감정이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걸 내가 알았다 라는 걸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레고가 부셔져서 엄청 많이 속상한가 보네, 그래 라고 하면서 계속 두드려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알아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 슬픈 감정, 화난 감정도요, 일단 자기 스스로 그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그거를 알아주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크다 작다 판별하지 마시고 그냥 따뜻하게, 하지만 조금 무심하게. 무심하게라는 것은 이제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이제 뭐 꾸민 듯 안 꾸민 패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 많이 속상하지, 그래. 거기에 부모님도 너무 몰입하셔서 그래 엄마도 그러면 화날 것 같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호들갑을 떠시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온하지만 따뜻하게 무심하게 그래 속상하구나, 그래, 이렇게 한 걸음 뒤에서 공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공감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너는 참 소중해. 그런데 그 레고 그렇게 부서지는 건 그렇게 소중한 건 아니고 사실 있을 수도 있는 일이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 레고 부서지는 건 아무 일도 아니지. 사실은 우리가 다리도 부러지기도 하고 발목을 다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상처가 나기도 하잖아. 사람도 그런데 물건은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네가 그게 무너진 것이 속상한 거는 엄마가 이해가 돼. 하지만 그게 속상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크게 울고불고 할 필요까지는 없어. 왜냐하면 다시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방금 공감과 선을 긋는 건데요. 이 공감은 아이가 그 레고가 무너졌을 때 굉장히 슬프다는 선까지를 공감을 해주는 거고요. 근데 이 슬프다고 해서 동생한테 뭐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또 너무 과하게 우는 거, 마치 정말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막 엉엉 우는 것이 슬픈 마음은 느낄 수가 있는데 그 행동은 살짝 그 레고 부서진 일에 비해서는 너무 큰 것 같아. 그래 슬플 수 있지.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한 것 같고 정도의 이야기는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올바른 행동 패턴을 알려주는 거죠. 좀 화나고 좀 답답해. 동생한테 네가 이걸 부셔서 내가 너무 속상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막 화를 내고 이렇게 너무 많이 우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감정과 행동을 적절하게 조율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안 행동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해봐. 요번에는 좀 더 새롭게 한번 해보자. 부모님이 여유가 되신다면 같이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저는 만들어 주지는 않았어요. 앞에 2단계까지만 감정을 존중해 주고, 그 다음에 그런데 너무 심하게 울었다. 우리 이제 5살짜리 아기라면 아빠가 그냥 인정을 해 주겠는데, 너 벌써 학년이 지금 몇 학년인데 우는 게 너무 심했어. 너무 친구들 보기에도 아기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 그럴 때는 나 속상하다. 나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빠가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이가 그래도 난 속상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계속 두드려주면서 그래 속상한 거 알지. 그래 그런데 우리 이제 학년에 어느 정도 맞는 행동은 할 수 있어야 돼. 그래 이해해. 근데 점점 배워 나가자. 이것이 한 번에 되지는 않아.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조금씩 배워 나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현재를 존중해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조금 더 안겨 있다가 나 저거 할래라고 해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혼자 앉아서 한참 동안 집중해서 그것을 다 완성하고 저한테 이제 굉장히 뿌듯한 얼굴로 들고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은요, 아이가 실망해서 울 때 부모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말씀드렸는데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방관, 그리고 무시, 그리고 반대로 호들갑 떠는 거.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놔두고 싶은 마음 굴뚝같이 일어나는 경우 저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맨날 울어. 저희 첫째 딸 참 눈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쟤는 맨날 울어라는 마음이 사실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결국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저도 꾹 눌러놓는 거죠. 그래서 방관도 하지 않고 뭐 그런 걸로 우냐 하면서 너는 울보다 라고 해서 아이를 좀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말도 하지 않고, 반대로 이게 부셔졌네 너는 왜 언니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사안을 키우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어른답게 진중하게 천천히 부셔졌구나, 굉장히 속상하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울면은 와라 라고 해서 이렇게 두드려 주는 거, 엉덩이도 두드려 주고 등도 쓰다듬어 주면서 그래 많이 슬프지, 많이 섭섭하구나 라고 감정을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감정에서 이 감정의 이 꼭대기 지점을 좀 지났다, 이제 좀 내려오면서 울음이 좀 그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그래 섭섭한 거 서운한 건 이해하는데, 그런데 이게 일어난 일에 비해서는 좀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아. 그럴 때는 동생한테 나 너무 속상해. 아빠 나 이거 보셔서 정말 속상해. 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 엄마가 아빠가 같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해봐 라는 식으로 제안을 해주다 보면 아이는 자기의 감정이 해소되고 올바른 행동도 배울 수 있고 문제 해결 방법까지 배우면서 뚝 그치고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레고 부서진 것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 여러 가지 일들에 해당이 될 겁니다. 뭐가 사라졌다, 잃어버렸다, 뭐가 잘 안 된다. 항상 이 방법으로 아이의 마음을 한번 잘 달래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한, 좀 더 성숙하고 멋진 아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보면 좋을 영상과 콩나물쌤 채널 전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